절약을 얼마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순간 네. 그건 그 사람한테 짐이 돼버려요. 그리고 너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아는다고 50%를 저축하래 70%를 저축하래 너 내 상황 알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뭘 해봐야 되냐면 가계부를 써봐서 네. 계속 이렇게 써다 보면 10년 후에 내 돈이 얼마 모이는지를 한번 예측해봐야 돼요. 강용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한 120억 정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자산이 또 늘으셨어요. 그래서 한 140억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아유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늘으셨던데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셨는지. 이게 좀 왜곡된 거예요. 아 그래요? 왜곡된 거고 책을 내다 보면 출판사에서 꼭 이 자산을 그렇죠. 꼭 쓰고 싶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개인 정보인데 안 된다고 해도 부탁한다고 이거 책 좀 많이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얼마 버는 걸 적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그건 좀 약하다. 자산 이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얼마 적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럴 정도 적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정하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건데 어쨌든 늘긴 늘으신 거죠. 지금 자산은 그 사이에 지금 한 170억 정도 돼요. 그 정도요. 되는데 순자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자산이 아니고 총 자산은 170억 정도 되는데 신기루 같은 겁니다. 총 자산액은 신기루니까 그 결코 아마 썸네일 내기 편하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어쨌든 현금 흐름도 늘어나셨잖아요. 늘어났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를 이제 재계약한 것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이제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월세 한 5천만 원 증가돼서 내년 말 정도 되면은 한 1억 5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목표가 한 얼마까지 늘리시면 이제 계속 늘리고 싶으세요? 저는 워낙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면 딱 끊겠다고 우리 가족들한테 선언을까지 했었어요. 네, 안 끊어져요. 이게 안 끊어지고 이게 5천만 원 스톱을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고 제 건물이 필요해서 또 하나 질려다 보니까 그리고 하고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건데 좀 안전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혼나면서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또 필연적으로 또 대출을 또 계속 끼잖아요. 또 수익형 투자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그에 맞춰서 또 현금 흐름도 좋아지긴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멈추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멈춰지는 게 또 사람 마음이고. 그래서 계속 가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제 부채 비율이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안 떨어지면 투자를 안 해요.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채 비율 전세를 바꾸는 것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전세도 내줄 돈이니까 그러니까 꼭 대출금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세 비율을 쭉 낮췄더니 저는 안전한 자산이 된 거죠. 이게 한 그동안 갚은 게 꽤 되거든요. 그동안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전세를 어마무시하게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온전해진 거예요 자산이. 이게 지금 좀 하나 해도 이제 안 혼날 정도는 된 거지. 자산 관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도 잘 관리를 해가면서 그럼요.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이런 위기 상황에 금리가 상승한 상황이 올 거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막 레버리지를 막 쓴다고 해가지고 못 버틸 상황까지 가서 막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또 이게 그런 레버리지를 안 쓰고 또 착실하게만 가서는 또 부자가 안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안 쓰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200살 200살 살아도 쉽지 않아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100살까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게 이거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400만 원을 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건 선한 레버리지. 그렇죠. 근데 내가 사서 그냥 단순히 50만 원이라도 많지 않지만 50만 원이라도 매달 더 지출이 늘어났다. 그건 안 좋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요런 자동차를 샀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가 있는데 굳이 더 좋은 차를 사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캐피탈을 일으켜서 사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짓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거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순간에 벌면 좋은 레버리지. 근데 이제 그 순간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출금이 발생과 동시에 네. 수익이 돌아오느냐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갭 투자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네. 전세를 주고 안 사거나 대출을 끼고 안 사는 이유가 사서 수익이 안 나오면 네. 결국은 그 이자는 내는 건 나중에 오를 거로 그렇죠. 다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오르는 것도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당장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번 달 장부에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내가 계산이 나오는 것만 사시니까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느릴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예요. 거죠. 느린 거예요. 네. 느리기도 하고 네. 좀 둔한 투자인 거예요. 이게 보면 네. 막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볼람님 뭐 정제부터 뭐 다 세금부터 다 공부하시는데 저는 일정 섹터만 딱 공부하거든요. 다 못해요 저는. 하는 일도 많아서 네. 못하니까 그 섹터만 공부하고 그 범주 내에서만 지금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V람 TV 보면서 네. 뭐 세금 제도 같은 거 네. 얘기하시면 이런 게 있구나 알아보고 막 그런 걸 좋은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상위에 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나랑 내가 맞게 또 접목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나가면서 계속 저는 섹터를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에만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점만 다른 거지 네. 투자의 포인트는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렇죠. 우리가 은퇴하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거, 네.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분이나 젊으신 네. 분이나 저나 부일남이나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가는 방향이 조금 달랐다가 그게 교차했다가 겹치기도 하고 네.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반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공통점을 찾다면 한두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나에 맞는 성향을 찾으면 돼요. 네. 그리고 반은 부일남, 네. 뭐 아니면 3분의 1, 뭐 네. 음주주 이런 식으로 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해 나가기 나름이죠. 투자는 꼭 누구를 꼭 이게 뭐 무일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그러면 본인이 맞는 걸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직장을 다녀요. 네.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현금 흐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막 힘들지 않고 다닐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좀 시세 차익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나이가 좀 젊으신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사자. 네. 소득도 좋고 네. 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네. 남들도 어차피 되게 평생 일할 건데. 날 좋아하고 근데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60, 70 먹어도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마련해 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세 차익으로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세 차익 하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형 자산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은 자식한테 주면 돼요. 근데 사자 면허는 자식한테 못 줘요. 의사 면허를 자식한테 못 주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가 되면 네. 그 다음에는 너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다음에 자식한테 주려면 자산만 물려줘서는 네. 그들이 그렇죠. 영원하게 현금 흐름을 줘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사돌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을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도 그 이유예요. 사실 네. 그들도 또 라이센스를 따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 못해 좋다.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대신 아빠가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네가 이거를 더 키워나가서 너 후손한테 물려줘라. 네. 이 시스템을 저는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버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게 사업인 거잖아요. 네, 회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만든다는 의미로서 그렇죠. 한번 바라보면은 그 자산 투자, 시세 차익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에 좀 치열하게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또 그 아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막 치열하게 아껴야 되는 수준이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아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약간 뭐 저 한 월급에 한 50% 모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익형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쉽지 않더라는 거지. 이걸 늘리면 좋아요. 그럼 내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뭐 시간당 알바를 할까요? 주말에 뭐 노가다 뛸까요? 이런데 그거 해가지고 부자 되기 돈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애들 밥 챙겨 못 주니까 치킨 시켜 먹어라. 그럼 학원이라도 하나 더 배워야 돼. 지출이 또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 버는 부자의 시스템을 공부하시고 대신 절약하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절약이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절약을 얼마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순간 네. 그건 그 사람한테 짐이 돼버려요. 그리고 너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아는다고 50%를 저축하래 70%를 저축하래. 너 내 상황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씩 드려야 되고 처갓집에 얼마 드려야 되고 뭐 이거 모르면서도 함부로 막 내가 월세 얼마 내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뭘 해봐야 되냐면 가계부를 써봐서 계속 이렇게 써다 보면 10년 후에 내 돈이 얼마 모였는지를 한번 예측해 봐야 돼. 돈이 없는 걸 알 거예요. 본인이. 10년 후에도 난 이렇게 살 거다는 걸 알 거지. 그렇죠. 그걸 느끼는 순간 아 이렇게 살면 10년 후에도 또 이렇게 살겠구나. 발전되지 않겠구나. 네. 그렇다고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팡팡 가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매주 치러 가는 것도 아닌데도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자기가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절약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우리는 예전에는 소비를 하려면 퇴근해야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엔 회사에서도 소비를 하죠. 휴대폰으로 막 사잖아요. 네. 택배가 막 오잖아요. 네. 제가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저 주식의 서킷 브레이크라고 아시죠? 네. 네. 이게 과열되면 탁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을. 그래서 과열됐다 그러면 탁 스톱시켜서 뭐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요. 니네 진정해. 담배 한 대 피고 와. 커피 한 잔 먹고 와. 이 시간을 주듯이 금액에 따라서 나만의 서킷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를 10,000원 정도를 내가 산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1시간 후에 사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결제를 해요. 10,000원은 1시간 뒤에. 그러면 10만 원 정도는 하루 뒤에 결제해요. 그리고 뭐 50만 원 이상은 한 달 후에 결제해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나와요. 하루 뒤엔 안 필요해. 난 아까는 굉장히 필요했었어. 누르려고 했었는데 서킷 브레이크 내일 그럼 내일 딱 눌러보면 하지 말까. 다음에도 안 하고 할까?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해보면 3개 정도는 안 사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재밌어요. 난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스톱워치 탁 24시간 후에 결제하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거든요. 내일 산다고 해서 택배 하루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10만 원이면은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이 서킷 브레이크다. 나 서킷 브레이크 걸렸어. 그럼 지름신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근데 대표님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셨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네.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또 돈을 투자해서 이제 조금씩 돈이 생겼고 근데 그 돈도 또 모아서 복리의 힘으로 또 계속 재투자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쓸 땐 또 쓰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집사람이 아내님이 우리 아내님 높으신 분이에요.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언제까지? 그거 애들 다 쓰고 참 좋겠다. 당신은 맨날 이렇게 살고 늦게까지 일하고 맨날 주말에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 쓸게 그냥. 당신은 실컷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뭔가 저한테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름 고민을 해서 나 현금으로 5천만 원 나오면 그만두겠다. 그리고 5천만 원 달성되면서 집사람 명의로 집을 이제 사줬죠. 지방엔 집이 안 비쌉니다. 그래서 뭐 마당이 있는 잔디 깎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사줬죠. 그리고 아내 명의로 딱 사주니까 좋아하죠. 본인 명의로 딱 사주니까 그동안은 제 명의로 사다가 이제 딱 사니까 좋아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집을 더 사고 싶은데 그런 혼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그냥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네. 그러면 당신 그래도 차라도 하나 바꾸는 게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래서 사는데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좀 억지로 사갖고 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리고 그 차 바꾸잖아요. 딱 한 달 좋아요. 한 달. 그러니까. 그 차 냄새, 새 차 냄새 빠지면 그다음에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이게 뭔가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이게 별로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등기 권리증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런 건 재밌죠. 그런 건 되게 기분이 좋아. 그 도장 찍어가지고 법무사가 2, 3일 있다가 등기를 딱 갖다 주면은 그때는 뭐 입가에 미소가. 등기필증 이런 거는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고 그렇죠. 막 너무 좋고 이게 막 어느 동에 샀다 막 이런 게 막 기분이 너무 좋고 막. 꼭 훈장 받는 거, 훈장 하나 받은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소비나 이런 거는 이게 약간 천성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소유권. 저는 이제 문자 오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따당따당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40 나눈 게 360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5-6개나 들어오니까 그럼 문자가 이제 계속 아마 여기 촬영 끝나고 딱 켜보면 또 입금 문자가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즐겁죠. 그래서 주말에 가족하고 뭐 어디 바닷가 가서 회도 먹고 뭐 게 같은 거 사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좀 고가 물건을 사 먹어도 월세가 들어오면 그 이하를 소비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뭐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때 기분이 좋죠. 이제 난 놀고 있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기분 좋죠. 근데 사장님 화장실 막혔는데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럼 진짜 짜증나죠. 그러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부자와 뭐 가난한 사람의 어떤 이 인생의 갈림길 요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걸음 발전되려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늘 남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말부터 좀 고쳐야 돼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살게 돼요. 댓글도 부정적으로 쓰게 돼 있고 아내한테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녀한테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말에 배 있어요. 뭐 안 좋은 말들이.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의 기준은 이거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젊은데 가난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난하다고 슬퍼할 필요. 20, 30대가 난 지금 가난한데요. 보시면서 영상 난 가난한데 무슨 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부자인 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부자인 거지.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20, 30대인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뭐 자랑한다고 나올 분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 거꾸로 젊으신 분들은 왜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아직 많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를 잘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만 원은 앞으로 20년 후에 몇십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복리의 마법을 이용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젊은데 왜 부자가 아니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가 좀 늦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늦었어.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은퇴식을 좀 더 늦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일남님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은퇴하고 제 일을 하는 것처럼 대신 여러분들은 그 기간이 좀 더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직 이젠 글렀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생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번 생은 무슨 이번 생이야.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23살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헬 조선 뭐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다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기회고 누구한테는 뭐 지옥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천국이 있고. 부자는 또 위기를 또 기회로 삼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어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좀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지금이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식의 좀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도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올해 하반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기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 시기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뭐 그나마 덜 온 것 같아요. 5월에 하반기에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막 뭐 일부 기업도 막 도산한다는 뭐 건설회사도 뭐 도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좀 심각하다. 뭐 길거리에 손님이 없다. 뭐 소상공인이 망한다. 이런 식이 한번 나야 끝나요. 이 판이. 이게 골아 터져야 돼. 한번 빨리 골아서 빨리 고름을 짜내고 다시 시작될 거거든요. 그 과정에 한번 물이 바뀝니다. 그럴 때 한번 또 물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는 거고. 그럼 많이 그러잖아요. 신흥 부자들이 태어나는 시기 언제 위기 상황일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 상황이야. 근데 나는 지금 없는데요 아무것도. 다음 위기 상황을 기대하세요. 10년 후에 또 옵니다. 이게 뭐 마법같이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이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대부분 그 정도 텀으로 오는 것 같아요. 10년, 15년 사이에 한 번씩 위기 상황은 닥쳐오니까 10년 후든 15년 후든 또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땐 또 지금을 기회 삼아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냐.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은 상황이니 저렴하게 부동산 하반기에 한번 세일을 늘려봐라. 뭐 이런 거죠.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긴 한데 앞으로 뭐 미래 계획 같은 거 어떤 거를 좀 가지고 계세요? 전 미래의 뭐 계획은 제가 이제 그동안 법인에 들어가 있는
가수금이 좀 있어요. 네. 제가 법인에 꿔준 돈, 꿔준 돈은 제가 어쨌든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세금도 안 내고 갖고 나오는 돈이라서 그거를 어디다가 쓸까를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뭐 교육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경주 최부자의 모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이런 테마로 백리 안에 굶어 죽지 않게끔 뭐 굶어 죽는다는 의미가 좀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재단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년 총선에 나오시려고? 아니 이게 제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허망한 재단들이 많더라고요. 허망한 재단? 네. 이거는 재단이라는 게 도와주기 위한 재단인 건지 아니면 자기들 그거를 이사들이 위해서. 막 20명씩 있고. 네, 맞아. 그러니까 이거 영업사원 20명 갖춰놓고 뭐 이런 자기 월급 받아가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재단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재단은 후원금 받지 말아야겠다. 내 돈으로 하자. 내 돈 있는 것 갖고 하고 제가 버는 임대소득에서 10% 기부해서 그 돈으로 운영만 해도 충분한데 괜히 뭐 저것도 기부금 받아가지고 딴 데 횡령했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내 돈 내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내 돈 내 기부. 내 기부. 그래서 내가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걸 좀 하러 다니는 게 제가 앞으로의 이제 향후의 모습이죠. 그게 제 목표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뭔가 우리 그 직장인 분들의 뭔가 그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인생의 그 딱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뭔가 잘 이제 마무리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중소기업 다니면서 했고요. 그리고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대신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찾지는 말으셨으면 돼요. 오랜 기간 만들어진다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100살 이상 사실 거니까 그 이후까지를 기획하는 어떤 시간을 한번 오래 가져서 내가 어떤 부자가 돼야겠다.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용주주 TV 운영하시는 또 강용수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용주주 TV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